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살 때 가장 심리적인 저항선이 적은 차종이 뭐냐고 하면 바로 뭐 아반떼, K3, 르노 삼성의 SM3, 그 다음에 쉐보레의 크루즈 이런 모델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용도 자체가 사실은 분명해요. 일반적으로 뭐 나는 출퇴근만 할 거야, 혹은 나는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는데 뭐 아이들 통학용으로 쓸 거야, 혹은 내가 이제 첫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운전이 미숙하니까 이 차를 구입을 했다가 1, 2년 뒤쯤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로 바꿀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의도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차를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준중이 형이 만만하다라고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이 녀석들이 가격이 안 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차량을 설정을 하실 때 예산을 1,000만 원으로 두고 1,000만 원 안에서 부대 비용이랑 이런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1,000만 원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낮게 보시는 분들은 500만 원대도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반떼나 K3 같은 현대기아 차량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아반떼 MD 예전 모델들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 안에서는 현대기아 차량을 많이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진짜로 부식도 조금 있는 차들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철판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약했어요. 아반떼 AD나 LF 소나타의 초고장력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셰시 철판 다 약했기 때문에 저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현대기아 차량보다는 르노 삼성 그 다음에 쉐보레 차량들의 출고량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차량, 이 녀석도 르노 삼성의 SM3입니다. 2017년 9월달에 출고돼서 지금 주행거리가 38,000km거든요. 근데 740만 원이에요. 수리비가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에 이렇게 싼데 저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비슷한 금액대에서 현대기아 차량으로 아반떼랑 K3 살려고 한다, 비슷한 스펙으로 무조건 300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철판이 달라요. 진짜 깨끗합니다. 어떤 차량인지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740만 원입니다. 스펙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17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17년형이 아닙니다. 17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38,000km. 사고 부위는 한 군데 있어요. 교환 부위. 펜다 하나가 있는데요. 단순 교환 하나. 사실 이 정도 금액대에서 크게 뭐 의미는 없죠. 중요한 거는 SM3라는 차량이 좀 외관도 디자인적으로 국내에서 성공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면 조금 싼티난다 이런 느낌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녀석들을 구성하고 있는 셰시들, 골격들, 그 다음에 바깥 철판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시간이 오래 흘러야지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내구성 면에서 현대기아 차량 그 당시에 동일한 현대기아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1000만 원 미만에서 저연식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는 건강한 컨디션의 차량은 사실은 현대기아 차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차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관리를 아주 잘했다면 그런 차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르노 삼성 차들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쉐보레, 그 다음이 현대기아입니다. 물론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신형 모델들이 나오면서 현대기아 차량들도 많이 이제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비싸져야지만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보는 모델이고요. 루프부터 하나씩 쭉쭉 전면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들 확인하시면서 차량 컨디션 보셨으면 좋겠고, 도장면 컨디션 아무래도 좀 연식이 2017년도에 출고됐다고 하더라도 6년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잘자잘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고요. 앞유리에 스톤칩 크게 나 있는 거 없고 보니 깨끗하고 앞범퍼 깨끗하고 앞유리 쪽까지 쭉쭉 내려와서 지금 보면 라이트도 그렇고 밑에 데이라이트도 그렇고 크롬 가니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흰색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은색 이상한 색깔 아닙니다. 흰색입니다. 제일 비싼 컬러죠. 74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측면까지 넘어왔습니다. 전면도 깔끔했지만 역시 측면부에도 이렇다 할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상처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거라고 하면 앞쪽 휠인데요. 예, 휠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표면에 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가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앞 타이어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가지고 생각보다 좀 사고가 컸었는데 단독 사고였지만 아무래도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 타이어의 중요성은 정말 많이 강조해도 좀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여유 되시면 무조건 한번 교체를 하세요. 권장드립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같은 것들도 LED로 들어오죠. 깔끔하고요. 역시 도어 캐치 안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깨끗하고요. 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700만 원대에서 이런 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르노 삼성 브랜드라고 해도 차가 너무 깨끗해. 이거 좀 이상해. 옵션이 썩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쪽에 뭐 스마트 키도 없고 열선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깡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이따가 들어가서 보면 옵션 굉장히 좋아요. 진짜 많이 탐낼 만한 차량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저항감만 없다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차량이에요. 외관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뒤쪽 휠은 또 깔끔합니다. 깡통 휠도 아니고 17인치 알루미늄 투톤 휠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에 괜찮죠? SM3 네오, SM3의 가장 마지막 역작. 생각보다 실내 공간도 괜찮고요. 승차감도 괜찮고 내구성도 참 좋아요. 네, 뒷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후면부까지 넘어왔습니다. 트렁크 쪽,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뒷 범퍼 쪽까지 2014년도에 처음 출시된 SM3의 마지막 모델, 2019년도에 장렬히 산화해서 단종된 SM3 네오입니다. 뒤에 엉덩이가 생각보다 좀 빵빵하죠? 그런 만큼 실내 들어가면요 머리 공간이랑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지금 트렁크 한번 보세요. 제가 조명 좀 비춰드릴게요. 트렁크 조명 이렇게 비추면은 직물 상태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죠? 지금은 안쪽에 사제 매트를 깔아 놓으셔가지고 순정 매트도 다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순정 매트까지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고 차량 출고하실 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조명 비춰서 직물 상태라든지 내장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항상 깔끔한 차량만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검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와서 보시고요. 버리고 가셔도 되는데 여기 또 거의 새 거예요. 그래서 쓸만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안쪽에 잘 보관을 해두고요. 그리고 요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이퍼가 신품으로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하고 제가 또 그 SM3 에어컨 필터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 출고할 때 전부 다 그냥 지급해 드릴 거예요. 가져가시면 돼요. 자, 반대편까지 넘어왔습니다. 조수석 측면부입니다. 뒷범퍼 쪽이랑 뭐 단차 차이 전혀 없고요. 컬러 톤의 차이도 없습니다. 사고 부위가 사고 부위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예, 교환 부위가 한 군데 있죠. 그게 이제 앞 휀다예요. 그쪽하고 점점 저희는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따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뒤쪽 휠에도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조금 보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 70% 가까이 60%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는 손대실 필요 없어요. 앞에 두 개만 가능하면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붓펜으로 살짝 찍어 놓은 거는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예, 그냥 이게 넘어가는 김에 한번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앞쪽 도어, 뒤쪽 도어, 위쪽 필러부터 쭉쭉 내려와서 하단 스탬프 쪽까지도 역시나 깔끔하고요. 이 SM3 같은 경우는 이게 차를 리프트에 띄워서 들어보면은 잘 모르는 정비소들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차 언더코팅 해놨어요? 라는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내구성을 위해서 안쪽에 플라스틱 내장재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그 언더코팅하는 실란트 재료들을 현대기아 차량들은 밑으로 들어가는데 요만큼 밖에 안 해놓는데 얘는 중앙부까지 완전히 다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도 부식 없고 강한 내구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에 셰시 쪽에 방청 작업, 방청류도 굉장히 많이 발라져 있지요. 자, 교환 부위가 있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 녀석이에요. 네, 여기 앞범퍼하고 여기 살짝 단차 차이 있는데요. 여기만 조금 눈에 거슬리지 않으신다면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요거 지금 가루 같은 거는 이제 왁스가 좀 굳어가지고 겨울이라 상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입니다. 전기장치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예, 보기 싫은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철판 단순 교환 하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가겠습니다. 기능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스위치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윈도우 스위치들, 도어락 스위치들,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 같은 것들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고지 한번 드리면서 플라스틱 재질이 좀 많죠. 그래가지고 좀 싼마이 티가 난다. 자,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도 보시면은 표면에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 없죠. 까지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얘는 열선 핸들이 없다는 거. 그게 하나가 조금 아쉽습니다. 열선 핸들 없기 때문에 손실해 오신 분들은 커버 씌우고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시트도 보게 되면은 이 시트가 지금 가죽 시트잖아요. 얘가 원래 다 가죽 시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직물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는 직물이고 옆에는 가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오로지 통 가죽으로, 앞뒤 전부 다 통 가죽이에요. 열선 시트 버튼이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현대기아차보다 이런 거 좀 바꿔야 돼. 좀 허접하게 되어 있지만 온오프는 가능하다, 들어가 있다. 이거 순정이에요. 여러분 사지로 설치한 것처럼 되게 못생겼죠. 예, 하여튼간 열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들은 어느 정도 장착돼 있고 손상 부위 없다. 자, 여러분 뒷자리는요, 상태가 역시 뒷자리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냥 한번 비춰만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가죽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발에 체인 부분 없고요. 가죽 뜯어진 부분 없고요. 사용감 많이 없습니다. 혼자 타시던 차량이라서 더 그래요. 조명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 들어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촬영할 때부터 계속 차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사실은 GDI 엔진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반떼라든지 K3 같은 경우는 엔진 소음이 조금 더 얘보다 날카롭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켜고 촬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SM3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에 사용이 되던 준중형 모델 현대기아 차량의 GDI 엔진보다 내구성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요. 하체라든지 이런 철판땡이만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뭐 장고장이 많이 있고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에서의 고장률이 적다라는 거, 이거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건 믿으셔도 좋을 것 같고, 차량을 벌써 이런 비슷한 차량을 판매한 지가 유튜브만 해도 제가 6년째인데 유튜브 전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담에서 드리는 이야기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좋아요. 여러분 차 상태가 지금 이 루프부터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보고 내려가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카드만 꽂으시면 되거든요. 카드 꽂으시면 되고, 여기 블랙박스 들어가 있잖아요. 블랙박스 이거 잘 나와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죠. 내비게이션은 사실 뭐 업데이트하고 이러려 그러면 사용하기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T맵이 잘 맞으니까. 후방 카메라 화질 보세요, 여러분. 타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3년, 4년, 5년 지날수록. 이 녀석은 중간에 시공을 한번 한 거죠.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버튼 시동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삼성차의 스마트키는 보시는 것처럼 카드키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 또한 금액이 꽤 나올 텐데 지금 두 개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성비 높은 차량입니까? 진짜 루프 쪽이라든지 필러 쪽이라든지 직물로 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께서, 판매하신 분께서 여성분이셨는데요. 또 비흡연자다 보니까 그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셨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새 차량을 구입해 가신 거라서 바로 다음에 사신 차도 르노 삼성차였어요. QM3를 구입을 해 가셨습니다. 해당 차량에 정말 많이 만족을 하셨고요.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르노 삼성차 되게 좋다, 수리비는 생각보다 뭐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QM3로 연비 제일 좋고 내구성 좋은 걸로 구입을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올려드렸던 QM3가 벌써 판매가 됐어요. 예, 그게 저희가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차를 사시고 요거를 판매하신 거예요. 르노 차들에 대해서, 삼성 차들에 대해서 별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별로인 부분 많아요. 별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진짜 좋지 않은 부분들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보다 또 좋은 것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그런 인식 때문에 브랜드 특성상 가격이 정말 많이 낮아졌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루프 깨끗하고요. 시트 가죽으로 된 부분,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내장재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 들이실 게 없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얼마요? 740만 원입니다. 17년 9월 출고, 38,000km. 헨다 하나 교환 있는 하얀색 차량입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차량들 연락 빨리빨리 받아보시려면 제가 아무 차량만 찍는 게 아니라 나름 고민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차량이 좀 좋은 차량들이 꽤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런 차량들 정보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하늘이었습니다.